예요. 김성주 아나운서가 그때 이제 다들 자리를 비웠을 때 프리 상태였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성주 아나운서의 실력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돌아온 것에 대해서 MBC에 있던 파악을 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뭐예요? 독일 월드컵으로 확 떠가지고 그 직후에 이제 여기저기 제의가 오니까 결국에 프리로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이런저런 대우해주겠다 설득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미 기획사하고 아마 좀 이면 계약이 돼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나중에 뭐 어떤 선물도 받았다 뭐 이런 정황들도 뭐 기사로도 나오고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사실은 이제 프리를 하면 일종의 뭐 밥그릇 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존심이 아나운서국은 있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또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는 우리 아나운서들 이렇게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써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한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약간 뭐 좀 배신자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약간 기사에도 나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랬다가 친정이 MBC지만 잘 방송을 이제 못했었는데 결정적으로 2012년 저희가 6개월 파업을 하던 해가 또 올림픽이 있던 해 하필이면 여름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캐스터들은 우리는 다 노조원이라서 이제 안 가겠다. 우리는 계속 파업에 임하겠다. 스포츠국하고 아나운서 국장, 뭐 부장 다 이제 뭐 설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안 가는 걸로 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김성주 씨가. 제가 궁금한 건 그 당시에 MBC의 아나운서나 혹은 그 노조원들이 어떤 감정이었냐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죠. 네. 저희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매일 나와서 전단지 뿌리고 감정 소모가 엄청납니다. 많이 울고 많이 다치고 정신병이 생겨요. 근데 오로지 일념은 하나죠. 김재철이라는 사람 낙하산 사장이고 MBC를 망가뜨리려고 공정방송 못하게 하고. 그때 노조 판단이 맞았죠. 지금 국정원 문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때 그 나온 그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노조가 주장하는 게 엉뚱한 그 추정이나 망상이 아니고 실제로 국정원 차곡차곡 진행하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울산 MBC 사장으로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선거 운동 도와주고 특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장이 됐으니 앞으로 우리 MBC는 뭐 어떻게 될지 뻔한 그림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말 맨 처음에 취임했을 때 39일 파업하고 졌어요. MBC 노동조합 사상 처음으로 그 막강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저희가 졌습니다. 39일 만에. 그래서 2년 만에 근데 또 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너무 방송이 막 간다. 특히 뉴스, 시사.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에는 끝장 파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170일 한 건데 1월에 시작해가지고 여름이 됐잖아요. 얼마나 저희가 좀 사실 지쳤겠어요. 월급도 못 나오고 뭐 막 대출 받고 뭐 그렇게 파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대체 물론 인간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좀 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본인이 선택한 건 저희들의 그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 사측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 공백을 채워줌으로써 저희 파업이 더 어렵게 간 측면은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김성주 씨가 방송하는 그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저희 노조원들의 마음은 정말 찢기는 것 같았어요.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 김성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로 인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 올림픽으로 멋지게 복귀를 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아빠 어디 가로 또 승승장구하고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저희는 그 뒤에 행보 완전히 탄압받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행보가 너무 극명하게 갈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김성주 씨를 뭐 인간적으로 원망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더 좀 성숙한 단계로 갔어요. 하지만 그 행보에 대해서는 결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아니,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잘못된 선택이고 배신이었다고 그 시점에서 사회적 평가, 적어도 MBC 노조 차원에서 평가를 해둬야,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도, 내 동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욕망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지금 5년 지난 이후에 받게 될 어떤 비판이나, 그건 받아야죠, 달게. 돈 잘 벌고 했잖아, 그 덕분에 그 사이에. 사실 뭐 그 꼭 생계형까지 거론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자리를 오퍼 받아서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받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상정상, 야, 내 동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파업은 못하겠지만, 거기 가서 되게 카르꾼이야. 나 그건 못하겠다.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5년 전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한 이후에 승승장구했는데, 저희한테 어떤 그 본인의 뭐 미안함이나 어떤 뭐 그런 도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저희 예전 동료였던 저희들한테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고. 미안하지 않은 거죠. 그 이번에 이제 시사인의 강재영 선배 글 때문에 이제 또다시 뭐 이틀 동안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뜨면서 이슈가 된 거잖아요. 아니, 주진우가. 그렇죠. 기폭제는 그게 됐는데, 네. 그게 된 발단은 이제 강재영 선배의 글 마지막 부분에 나온 김성주 씨에 대한 언급 부분인데, 저는 김성주 씨가 좀 바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이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자기 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치적으로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사가 어떤 노조가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 어떤 뭐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나는 바로 잡겠다 했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같은 가족에 그 누님 되시는 분이 나서서 막 강재영 선배한테 전화하고 뭐 시사인에 전화해서 뭐 항의의 그런 전화하고 하니까 그런 게 저희가 볼 때는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김성주 씨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어요. 김성주 아나운서가 그때 이제 다들 자리를 비웠을 때 프리 상태였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성주 아나운서의 실력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돌아온 것에 대해서 MBC에 있던 파업을 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뭐예요? 독일 월드컵으로 확 떠가지고 그 직후에 이제 여기저기 제의가 오니까 결국에 프리로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이런저런 대우해주겠다 설득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미 기획사하고 아마 좀 이면 계약이 돼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나중에 뭐 어떤 선물도 받았다 뭐 이런 정황들도 뭐 기사로도 나오고 했는데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네. 사실은 이제 프리를 하면 일종의 뭐 밥그릇 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존심이 아나운서국은 있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또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는 우리 아나운서들 이렇게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써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한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약간 뭐 좀 배신자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약간 기사에도 나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랬다가 친정이 MBC지만 잘 방송을 이제 못했었는데 결정적으로 2012년 저희가 6개월 파업을 하던 해가 또 됐으니 앞으로 우리 MBC는 뭐 어떻게 될지 뻔한 그림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말 맨 처음에 취임했을 때 39일 파업하고 졌어요. MBC 노동조합 사상 처음으로 그 막강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저희가 졌습니다. 39일 만에. 그래서 2년 만에 근데 또 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너무 방송이 막 간다. 특히 뉴스, 시사.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에는 끝장 파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170일 한 건데 1월에 시작해가지고 여름이 됐잖아요. 얼마나 저희가 좀 사실 지쳤겠어요. 월급도 못 나오고 뭐 막 대출 받고 뭐 그렇게 파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대체 물론 인간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좀 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본인이 선택한 건 저희들의 그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 사측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 공백을 채워줌으로써 저희 파업이 더 어렵게 간 측면은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김성주 씨가 방송하는 그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저희 노조원들의 마음은 정말 찢기는 것 같았어요.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 김성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로 인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 올림픽으로 멋지게 복귀를 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아빠 어디 가로 또 승승장구하고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저희는 그 뒤에 행보 완전히 탄압받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행보가 너무 극명하게 갈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김성주 씨를 인간적으로 원망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더 좀 성숙한 단계로 갔어요. 하지만 그 행보에 대해서는 결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아니,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잘못된 선택이고 배신이었다고 그 시점에서 사회적 평가, 적어도 MBC 노조 차원에서 평가를 해둬야,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도, 내 동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잘 되면 되는 거. 올림픽이 있던 해, 하필이면, 여름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캐스터들은 우리는 다 노조원이라서, 이제 안 가겠다. 우리는 계속 파업에 임하겠다. 스포츠국하고 아나운서 국장, 부장 다 이제 설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안 가는 걸로 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김성주 씨가. 제가 궁금한 건 그 당시에 MBC의 아나운서나 혹은 그 노조원들이 어떤, 감정이었냐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죠. 네. 저희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매일 나와서 전단지 뿌리고 감정 소모가 엄청납니다. 많이 울고 많이 다치고 정신병이 생겨요. 근데 오로지 일념은 하나죠. 김재철이라는 사람 낙하산 사장이고 MBC를 망가뜨리려고 공정방송 못하게 하고. 그때 노조 판단이 맞았죠. 지금 국정원 문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때 나온 그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노조가 주장하는 게 엉뚱한 그 추정이나 망상이 아니고 실제로 국정원 차곡차곡 진행하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울산 MBC 사장으로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선거 운동 도와주고 특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장이 거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욕망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지금 5년 지난 이후에 받게 될 어떤 비판이나 그건 받아야죠, 달게. 그 돈 잘 벌고 했잖아, 그 덕분에 그 사이에. 사실 그 꼭 생계형까지 거론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자리를 오퍼 받아서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받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상정상, 내 동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파업은 못하겠지만, 거기 가서 어떻게 칼을 꽂냐, 나 그건 못하겠다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그리고 5년 전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한 이후에 승승장구 했는데, 저희한테 어떤 본인의 미안함이나 어떤 그런 도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저희 예전 동료였던 저희들한테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고. 미안하지 않은 거죠. 이번에 이제 시사인의 강재영 선배 글 때문에 이제 또다시 이틀 동안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뜨면서 이슈가 된 거잖아요. 아니, 주진우가. 그렇죠. 기폭제는 그게 됐는데, 네. 그게 된 발단은 이제 강재영 선배의 글 마지막 부분에 나온 김성주 씨에 대한 언급 부분인데, 저는 김성주 씨가 좀 바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